10시 시황 체크인 들어갑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장중 반등 시도가 계속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쉽게 마감되면서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물가의 압력이 기업과 또 가계 쪽에 이익과 소비력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겠다는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시장은 약세장에 접어들 것이라는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장 글로벌 주식시장이 휘청였던 것은 이런 전 세계 현금 확보 전략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21선을 이탈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21선을 이탈하는 원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장 오늘장 상승세 미국장과는 달리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13%가 상승하면서 2621.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어제 이 시간보다 좀 더 실리면서 3조 원 가까이 2조 9,2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 상승하면서 2605포인트 선 출발입니다. 시가 부근 저가를 기록하면서 재차 2600선을 회복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장중에 2630선 진입 시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2620선을 지키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621선 가리키고 있고요. 장중의 고가가 2625선입니다. 현재 262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28.33포인트 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이틀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현재 36억 원의 소폭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1,648억 원어치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 현재 차익 실현 매도하고 있는 개인 쪽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사흘 만에 순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1,637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지만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운송장비 그리고 그동안 투심의 영향을 받았던 서비스 업종 나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 업종도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화학과 철강도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전기전자는 번갈아서 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오늘은 매도 전환했지만 기관 쪽에서 받아주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 기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죠. 하루 만에 반등 1.2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874.52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2조 8천억 원가량 나오고 있는데요. 분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0.34%가 상승하면서 866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 부근이 저가가 되면서 장중에 870선 전환이 나오고 있고요. 874선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장중 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1포인트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역시 하루 만에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121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외국인은 한 발 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74억 원어치의 순매수, 개인도 코스닥을 사면서 83억 원의 소폭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 기관이 동반해서 삽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지금 취임 이후에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서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더 먼저 찾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취임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주식시장에 관련한 모멘텀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먼저 한미 양국 정상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의 원전 시장의 공동 진출, 소형 원전
모듈 공동 개발 등의 원전 협력에 대한 선언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의 한신기계, G2파워 가장 강력하게 오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인데요. 한신기계가 14%의 강세, 12,500원 선 기록하면서 주중 내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G2파워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또 큰 시세를 보여주는데요. 22,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형주의 매기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3% 상승에 24,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전기술이 6% 상승하며 78,500원 선, 보성 파워텍까지 움직입니다. 10%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철강주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됐었던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25%, 10% 각각 부과가 됐는데 이게 완화되면서 수출 쿼터제에 대한 제한 역시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이 철강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 기대감 받는 쪽 금강철강입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동반하면서 현재 23% 강세에 11,3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이스틸, 문배철강, 부국철강, 경남스틸까지 나란히 6%에서 14%의 급등세, 중소형 철강주를 위주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기대 심리 나옵니다. 태양광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친환경이라는 점과 EU 쪽의 정책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EU에서 2029년까지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4%, OCI, SDN, S에너지까지 나란히 2%, 6% 상승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의 4개국에서 2050년까지 풍력을 현재 대비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해서 10배 더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CS 윈드가 7%의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번 방안에 맞춰서 덱스터, 넷플릭스의 CEO가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한 투자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덱스터가 오늘장 12%까지 강세를 띠면서 컨텐츠 주들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의 EU의 보조금 지원 소식에 따라서 해인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2% 상승하고 있는데 또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옵니다. 23일부터 인도네시아에 팜유 수출이 재개되는데요. 하지만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죠. 식량 안보, 식량 무기화가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사료주는 계속 움직입니다. 대주산업이 17%, 고려산업, 사조동아원 4에서 8% 상승이고요. 팜스코는 소폭의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특징 자사주 매입 꼽아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386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주의 투자 심리 긍정적인 영향 주고 있고요. 키움증권의 주가 5.5% 상승하며 97,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었던 셀트리온 이번 주 나왔던 소식이었죠. 주가 3.55% 상승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올해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업들도 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내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었던 롯데케미칼이 0.25%의 상승,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가까지 약속을 한 카카오가 1.8% 플러스입니다.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오늘장 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움직임도 주목되는데 시황의 한마디 어떤 점에 대해서 밝혀주실 건가요? 네, 웰컴 바이든, 첫 한미 정상회담에 시장이 따뜻해질까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에 확실한 활력이 되어주고 있는 바이든 방한 소식인데요. 자, 시황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의견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 그날 당일에 허니문으로 시장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미국발 악재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부터는 새로운 또 다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경우에 방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뭐 평택의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뭐 정의선 그 현대차 CEO를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정이 지금 잡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방한에서 이제 만나는 것은 이제 가장 미국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뭐 조지아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뭔가 당장 급격하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보다는 정책적인 지원 방향,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따른 지원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기지로 들어옵니다. 오산 기지를 통해서 들어오고 첫 일정은 평택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마지막 날 일정은 미국의 전기차 투자를 하게 되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을 만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일정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동차 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요. 우수 AMS, 넥센타이어 같은 종목들까지 상승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방한 수혜주에 대한 투자 코멘트 듣겠습니다. 자,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오늘 장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내가 앞서서 당장의 효과보다는 정책적 방향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효과가 이제 기대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철강 업종인데요. 그 철강 업종 같은 경우가 결국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관세가 워낙 부담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미국이 이제 주요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한 25% 정도, 이제 25% 이상이죠. 네,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수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리했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이 원전 관련주라든지 뭐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미 원전 공동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포인트를 놓고 보는 것은 뭐 현대차 CEO와 이제 속보를 통해서 저희가 기사가 나왔잖아요. 현대차 CEO와 정의선 CEO와 이제 미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조지아에 공장을 짓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조지아 공장을 짓지 않는다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 사실 여부도 한 달 이내에 공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불투명했다라고 하면 이번 이제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여기서 이 종목들을 포인트 찝어간다라고 하면 당분간 5월 한 달, 6월까지도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그리고 투자, 실적, 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가운데서 골라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원전과 자동차를 가장 탑픽 섹터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두 번째 특징은 이번 주 내내 움직였던 쪽입니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 어느 시점에 끝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련된 모멘텀들이 살아있을 시간이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로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세가 났던 헤인이라든지 바스코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재건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구체적인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이라는 것은 뭐 지금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재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뭐 휴전이라든지 전쟁이 끝이 난다든지 소강 상태에 들어선다든지 뭐 그런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차도 크고 뭐 장기화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더 많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 이슈가 절대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에 말씀드리면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뭐 가볍게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든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제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또 그리고 지금 전쟁이라든지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각 국가에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식량이라는 것이 뭐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생필품이니까 필수재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안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식량 무기화 움직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고 곡물의 가격 자체도 장기 상승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짧은 관점보다는 긴 관점에서 지금 당연히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우려가 되시겠지만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제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좋은 시각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까지 꼭 꼽아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을 일단 짚어주셨으니까요. 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에그플레이션 모멘텀이 계속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 소식인데요. 테슬라 3대 주주도 뭐 자사주를 매입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번 주에 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키움증권 자사주 매입인데요. 아무래도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한 40만 주 정도 매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8월 19일까지라고 지금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348억을 장 내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누군가가 340억은 최소한 정해진 기간까지 산다는 것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환원한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권업 같은 경우가 뭐 재작년까지 좋았다라고 하면 증시가 꺾이면서 증권업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증권 업종에서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키움증권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좋은 증권주도 많이 있고요. 자사주 매입 소식 나온 키움증권을 주목해서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으로 오늘장 흥이 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한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강 MNT입니다. 이 삼강 MNT는 이제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들고 있고요. 2020년 5월 이제 한 2년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이것을 이제 수출했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미국의 해상풍력이 내년부터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이저 오일 업체인 쉘 같은 경우가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삼강 MNT에다가 하부 구조물 공급 견적서를 이제 보냈다는 내용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아직 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글로벌 이제 해상 하부 구조물 공급난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도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수요 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수주를 선별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주를 선별해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가격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삼강 MNT는 이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종목 중에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요.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4,000원, 손절가는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인 17,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난 가능성에 따라서 삼강 MNT를 주목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시 시황 체크인이었습니다.